자, 일단 유체를 잠깐 구분한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번에 유체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이 유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분하면 고체와 유체로 구분하는 것이고, 자, 이어서 이번에 유체의 분류. 자, 유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밀도 변화에 따른 분류로 유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압축성 유체하고요,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밀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 안전관리론 시간에 밀도라고 하는 건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물질이 가지는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밀도가 변화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죠. 부피가 변화하게 되면 밀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의미는 압축되는 성질이 있는 유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압축이 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변화가 있다? 부피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했을 때? 압력이라든가 온도를 가했을 때 부피 변화가 있는 유체라는 얘기죠. 부피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다? 밀도 변화가 있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압축성 유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용어가 비압축성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비압축성이라고 하게 되면 압축이 되지 않는 성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변화도 없다? 밀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유체라고 하는 걸 뭐하고 뭘로 대표적으로 보니까 액체하고 기체가 유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온도를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5도씨 정도로 10도씨 되는 온도를 가열을 해요. 그럼 그때 기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1리터가 있는데 거기다 5도, 10도 열을 가한다고 해서 액체가 금방 팽창하지는 않더라고요. 줄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체하고 기체 중에서는 뭐가? 기체가 압축성 유체인 것이고 액체가 뭘로 해당된다? 비압축성 유체로 보셔야 됩니다. 기체하고 액체를 구분할 때는. 기체는 무슨 성을 가진다고요? 압축성을 가지는 유체다. 액체는 비압축성을 가진 유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 기체, 실제 액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압축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한다고 볼게요. 수조통에다가 물을 채워놨는데 물에다가 대기압의 100배 가까운 100ATM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압축되겠죠?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하니까. 근데 압축이 잘 안 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분할 때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건 부피가 굉장히 어떻다고요? 쉽게 변하는 유체. 되겠죠? 그죠?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 모든 유체는 다 압축성을 띄어요. 그죠? 다 띌 수밖에 없어요. 압축성을. 그런데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유체를 뭐라고 하겠다? 비압축성 유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상할 수 있는 압력 범위 내에서 기체는 굉장히 쉽게 바뀌겠지만 액체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체, 액체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자, 그다음 또 만약 뭐라 할지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라고 할지라도 액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뭘 가하게 되면 고압을 가하거나 혹은 그 액체가 굉장히 뭐일 때 고속을 지니게 되면, 고속을 띠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압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고압을 가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액체라고 하더라도 고압, 고속이면 뭘 나타내는 것이다? 압축성 유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고속으로 지나가는 액체인 거예요. 혹은 굉장히 고압이 걸린 액체인 거예요. 그럼 그 정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압축성 유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압, 고속인 것들. 그 다음 또 수격작용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펌프에서 보면 배관에서 물이 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그때 굉장히 큰 힘으로 물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물이 또 뭐가 될 수 있다? 압축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격이라든가 혹은 충격파, 충격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되면 다 걔는 뭘 말한다? 압축성 유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비압축성 유체는 일반적으로 사실 기체는 다 압축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 조건에서 기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저압이거나 저속이라고 조건을 준 거예요. 저압, 저속. 굉장히 느린 구름 혹은 굴뚝 주변에 연기가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흘러간 연기라고요. 그런 연기는 거의 무슨 변화가 또 없을 거다?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일 거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하더라도 기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압, 저속, 그리고 수류, 기류 등의 표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다? 비압수성 유체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다 이것들 전부 다 원래는 뭐예요? 압축성이 있어요, 원래. 원래 다 압축성을 띠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일단 이런 예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압축성 유체는 주위 변화에 따라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예로는 기체,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다? 수업 철판 속의 수격작용이라든가 디젤 엔진에 있어서 연료 수송 간의 충격파라든가 음속보다 빠른 비행물체 주변의 공기 흐름,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보겠다? 압축성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비압축성은 주위 변화에도 밀도 변화가 없는 유체, 그래서 액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둘 수가 있는데, 달리는 물체 주변에 그냥 기류라고 하죠. 기류. 그리고 물속을 주행하는 잠수함 둘레의 수류라고 하잖아요. 수류. 그리고 물체 둘레를 흐르는 기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류, 기류 같은 것들은 저속 저압이니까 뭘로 보겠다? 비압축성으로 보겠다.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유체를 그냥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점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나중에 이제 기호를 미우로 해서 절대 점성계수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점도. 자, 그런데 이렇게 점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점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있는 것이냐면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이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점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존재한다? 마찰이라고 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조금 잡고 계셔야 돼요. 점도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다? 마찰이 있다. 자, 그러면 점성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점성이 있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실제 유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 모든 유체는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점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점도가 없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상유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상유체라고 하는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 점성이 없는 비점성이다. 그리고 제가 실제 유체는 모두 다 앞에서 뭘 가진다고 했어요? 실제 유체들은 다 압축성을 다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완벽한 비압축성이 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이상유체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자, 실제 유체는 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도 있다? 압축성도 있는 유체를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하고요. 비점성, 비압축성으로 뭐 한 거? 가정한 유체를 뭐라고 하겠다? 이상유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유체라고 하는 것들은 점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뭐가 존재한다고요? 마찰,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개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실제 유체는 점성이 존재하고 이상유체는 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유체가 이동하려고 할 때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이상유체도 빠르겠죠. 실제 유체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어떻다고요? 느린 유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유체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유체입니다. 빠른 유체. 그럼 나중에 이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실 공식 중에서 레이놀즈 넘버 구하는 공식에 보면 유체 유속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때 유체 유속이 크다는 얘기는 레이놀즈 넘버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레이놀즈 넘버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가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작은 유체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계산해서 나온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큰 수치를 가지는 유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